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터스에서 세터스만의 필살기, 세터스만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 배치에 대한 거거든요. 대학 배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성적에. 근데 저희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저희 200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8년 동안 대입을 했을 것이고 결과가 안 좋았으면 이미 저희 학원이 없어졌겠죠. 그 결과들을 지금까지 모아서 또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시 이공계열의 지원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공계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근데 상경계열을 얘기할 때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문과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경계열과 문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학계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예시로 우리 애가 몇 점 맞았을 때 어디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는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표거든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표를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여기 보면은 지금 IB 성적에 제가 하이어 레벨만 써놨고 여기는 비워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IB 총점보다는 IB 하이어 레벨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탠다드 레벨에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면 언어 2개와 사회 과목을 듣겠죠. 이 과목의 성적은 사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잉글리시 A를 들었냐 아니면 B를 들었냐라든가 내가 과목에서 제2외국어를 아비니쇼로 들었는데 괜찮아 이런 얘기가 없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분들은 대학에서 전혀 중요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요. 예전이라고 말하면 벌써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때는 외특이라고 해서요. 대학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도 뽑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역시 한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와서 더 잘 적응을 하더라. 한국어 못하는 아이들은 와서 적응을 못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능력을 보기는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SAT는 언어에 대한 능력은 아니고요. IB에 대한 보충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이 7점을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화학이나 생물 중에 어느 하나가 스탠다드 레벨에 있고 이콘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카이스트는 과학 과목이 하나만 하여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스탠다드 레벨에 있는 과학까지도 과학은 무조건 7점이래야 돼요. 1530에서 1550 정도가 되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SAT 성적은. 반대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SAT가 이게 안 된다면 1530이 안 된다면 낼지 말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괜히 내서 나머지 성적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죠. 그리고 토플은 아예 제출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다시 받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토플은 필요가 없습니다. 카이스트가요, 원래는, 점수를 내면 학교 성적이나 여러 가지 자소서를 보고 학생들을 그냥 언컨디셔널로, 그러니까 그냥 뽑았었거든요. 붙고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면접이, 말이 면접이지 그냥 수리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 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카이스트 왔습니까? 이런 거 없고요. 자소서에 의한 인적성 평가 없어요. 그냥 수학 문제 주고 풀으라 그래요. 그리고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선생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스스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학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특별해요. 그래서 IB에서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 있는 건 확실한데 애들이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면접 준비를 좀 일찍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가 카이스트를 냈으면 수리 면접은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차를 뚫어서. 그러면 이 수리 면접 준비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수리 면접 시험을 보는 게 보통 2, 3월 달에 보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카이스트 넣은 친구들은 아직 1차 붙고 떨어지고 넣을 거라면 무조건 겨울방학 때는 수리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터스에서 수리 면접 준비할 테니까요. 세터스에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때 한번 쭉 이번 겨울방학 3주 동안에 수리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보기 2주 전쯤에 2주 동안 마지막 리비전을 하고 나면 수리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수리 면접 준비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IB 하는 친구들은요,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줘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안 하죠. 뭐 50분에 25문제 풀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싸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점자는 원서 성적으로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점자인데 얘가 SAT가 1550이고 얘 1530이다.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는 거는 동점자는 원서 성적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원서 쓰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희 매년 카이스트를 합격하잖아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면 얘가 붙었다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잘 뽑는구나. 물론 얘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못 붙었다 하는 아이들도 존재하지만 뽑을 애들은 잘 뽑아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다 됐는데 수리 면접에서 갈린 경우들이 있어서 수리 면접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카이스트에 지원하려면 꼭 물리가 있어야 되나요? 물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학생물로도 많이 가고요. 특히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붙은 애들은 5명이 붙었는데 그중에 3명이 화생이었고 물리하는 애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리 없이도 지원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서가 카이스트는 자소서도 있고 그 다음에 책 3권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한 책, 좋은 책을 뽑는 게 아니고 나의 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상담을 받고 책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다녔고 우리 세터스 다니고 지금 카이스트 지원할 친구들은 저랑 벌써부터 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는 지금 현재 우리는 국내대 뽑을 때도 달라요. 국내대 뽑을 때도 서울대는 총점이 중요해요. 카이스트는 과목별 성적이 중요합니다. 얘가 과학만 잘하면 카이스트는 들어가요. 근데 서울대는 그게 아니죠. 총점이죠. 그래서 서울대는 무조건 45점이라야지 지원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수시에서.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데 서울대 수시 면접이요. 카이스트 수리 면접보다는 IB한 애들한테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과학 면접이거든요. 과학 면접은 IB한 애들이 참 잘합니다. 이유가 IB는 스스로 실험을 디자인하죠. 끝나고 나서 스스로 성공을 하지 않았어도 그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거든요. 실험에 대해서 결과를. 실험 결과가 꼭 성공해야 좋은 게 아니죠. 실패했으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과학 면접에서 연고대 면접보다도 서울대 면접이 우리 IB한 애들한테 더 잘 맞는 거여서 서울대 수시도 시험 잘 본 친구들은 꼭 노려봐야 돼요. 지금까지 했는데 서울대 의대는 12특이 아닌다면 거의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노리긴 힘들지만 생명공학이라든가 공학 쪽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대 수시는 SAT 안 봅니다. 토플 안 봅니다.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나 익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자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량으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액티비티라는 거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액티비티가 남달리 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하는 거에서 제대로 못했냐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수학 클럽하고 과학 클럽하고 그 다음에 경영대 가래들은 펀드레이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MUN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량을 채우면 되는데 IB에서는 캐스를 하기 때문에 캐스가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과학 면접 준비는 일단 대치동에서 일반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를 준비를 해주거든요. 대치동에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B한 친구는 5번짜리를 2번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나중에 서울대에서 이야기할 때 과학 용어를 한국말로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영어 섞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IB한 친구들한테 그네들만의 킥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세터스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는요. 일단 서울대 수시만 넣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3특을 넣고 서울대 준비하기 때문에 3특 준비를 하고 나서 8월부터 면접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8월이 돼야지 서울대 면접에 대한 반들이 대치동에 열려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공학의학에서 연고대 3특으로 가는 친구들은요. 42점,
42점은요, 제가 써놓은 42점은 카트라인이 아니라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수예요. 42점이면 제가 볼 때는 붙을 수 있는 확률, 1차를 뚫을 확률은 8, 9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45점하고 42점하고 했을 때 누가 붙을지 몰라요. 참 이상한 현상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42점 더하기 면접. 면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도 과학 면접이 많고, 연대는 인적성으로 갔다 과학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인적성 면접은 나중에 다른 데서 준비하시더라도 우리 여기 세터스에서 준비시켜주는 걸 두세 번은 꼭 들어야지 IB한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T는요, 연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대는 아직까지 SAT를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2점을 맞았는데 연대에서는 SAT가 불필요하고 고대에서는 1500 이상이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게 좋고 1500이 넘었을 때는 써서 내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토플은요, 예전에는 막 엄청나게 높아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107점이 넘어가면 어느 학교든지 A를 주기 때문에 되는데 110점 넘었는데 얘가 118이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SAT도 뭐 1500 넘어갔으면 사실은 더 이상 시험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과대학의 애들의 성적이 문과보다는 SAT는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과에서 1550 넘는 애들이 있지만 이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530만 넘어가면 대단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서울대 수시죠. 서울대 수시는 역시 45점 만점 맞아야 되고 상경계 면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대랑 마찬가지로 준비시켜 주시면 됩니다. 연고대 경영대 43점이면 연대 경영대든 고대 경영대 둘째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무조건 뚫어요. 문제는 면접일 뿐이죠. 면접은 보통 2배수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2배수가 되냐면요, 나중에 3배수까지가 안 돼요. 10명 뽑는다 그러면 20명 정도를 불러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 수시 합격이 되고 최초 합격이 되고 나면 면접에서 잘 안 좋았던 애들이 거의 다 예비번호를 받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비번호 받은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고대 경영대 43점이면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토플은 107점이면 되고, 뭐 SAT에 대한 성적들은 연대든 고도든 그렇게 중요하게 치이진 않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대보다 전경대가 1점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외교학과든 정치학과든 경영대든 42점이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문대하고 전경대가 같기 때문에 42점 받으면 되는데, 인문대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전공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과목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가 7점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스페인어가 7이래야 되고, 그래서 자기 해당 과목이 7점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심리학과 가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들은 친구들이 심리학의 성적이 좋으면 되죠. 그런데 심리학이 학교마다 다 열리는 게 아니어서 대체 과목에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심리학과는 요즘 심리학은 거의 다 그 뇌과학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바이오 과목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는 심리학과가 아니라 심리학부여서 이과 문과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수학이 당연히 경영대에서 전경대까지, 여기는 45점까지 말할 필요도, 여기는 수학이 중요하지만 이 인문계에서는 수학이 스탠이든 하이든 실제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총점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성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는 41점이고 그냥 경영 경제는 이거보다 1점 낮습니다. 그래서 성대, 서강대, 인문 40점, 토플은 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한대, 중대는 38점 이상에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중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하고 컴퓨터학과는 인기가 있는데 그 외 학과는 약간 인기가 떨어져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대는 넣으려고 보면, 한양대에서 넣으려고 보면 인문계나 상경계보다는 국제학부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부를 간다고 할 때 38점 이상에서는 합격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의학계열 보내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의학계열 가는 게 뭐 학원의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학계열 가는 친구들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의학계열 많이 붙이고 싶은데요. 서울소재대학은 무조건 45점입니다. 지방의대가 의학대가 44점인데 여기 지방의학대에는 고대, 세종 캠퍼스까지를 포함합니다. 45, 44예요.
그리고 토플은 뭐 107점 이상이면 다 똑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을 맞으면 서울에서 뭐 연대던 성대던 아니면 뭐 중대학대가 됐든 연대학대가 됐든 뭔가 하나는 붙어요. 무조건 붙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1차를 뚫었다고 다 붙는 게 아니죠. 2차에서 면접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 의대 가는 친구들이 보면은 과학은 강한데 인문학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행히도 서울 소재 대학들의 혹은 지방대 의학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면접은 인적성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적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 인성은 인간성을 본다기보다는요, 자소서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적성은 다른 인문학적인 걸 물어보는데 주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43점이면 아이비로는 진학이 불가해요. 우리 작년에 걔는 카이스트 붙어놓고 대학을 굉장히 편하게 지원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43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 소재대 지방의학대를 넣지를 않고 못하고 면접 위주 대학으로 넣었거든요. 면접 위주 대학으로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전에 있는 건양대나 아니면 충주에 있는 건대 분교 글로컬 캠퍼스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45점 마크도 떨어지던데요. 네, 45점 마크도 모든 학교가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는 됩니다. 탑3 대학 중에서 되던 아니면 중대학대든 연대학대든 되는데 이 의대들은 차라리 뭐 성대의대에 갔는데 예비번호 3번인데 이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대는 예비번호가 있어도 절대 못 붙기 때문에 약대의 경우에는 예비번호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시를 넣든 뭐라든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약대의 경우에 한 가지 제가 본 되게 재밌는 게 덕성여대 약대예요. 덕성여대 약대는 IB 성적으로는 43점만 넘어가면 일단 넣어볼만 해요. 대신에 SAT라든가 토플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덕성여대는 지금까지 IB로 아이디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IB로 성적을 맞는다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IB 성적 45점 맞은 애가 IB 하나만 덜렁 내는 거하고 IB 43점인데 SAT 1550 내는 걸 보면 SAT 1550과 IB 성적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약대나 이런 데서 옛날에 뽑을 때는 어땠냐면 그 약간 외국어 특기 전형적인 게 남아있어서 토플 성적도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덕성여대를 넣는 친구들은 내가 45점이니까 중대학대 넣고 덕성여대를 세이프로 넣지. 그게 아니고 아예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덕성여대 약대는 IB가 45점이라도 떨어져요. 근데 43점에 SAT 또는 토플 성적이 좋으면 오히려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대학대를 넣는데 세이프로 2대학대는 가능하지만 덕성여대학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내가 45점이면 세종 캠퍼스 약대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성적을 맞았다면이라는 if인데요. if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세터스에서 공부해서 세돌이라고 얘기를 해봤고요. IB에 43점 맞았어요. SAT가 1480이고 토플이 112점이. 이런 경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친구들은 수학과 사이언스 두 개 했거나 경제를 했을 거예요. 하이어 레벨에서요. 이런 경우에 연대, 고대, 공대 1차 합격률은 100%로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1차는 무조건 뚫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IB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고대, 공대나 성대 글로벌 경영도 지원 가능해요. 왜냐하면 경제를 들었던 애들의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디든 여기는 붙기 때문에 만약에 연고대가 떨어지고 성대가 됐다 그러면 연고대 다시 한번 넣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수시에 최소로 2장을 남겨서 만약에 안 좋았을 때는 연대 언더우드를 넣어보거나 글로벌 캠퍼스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한대 수시를 넣거나 뭔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은 남겨야 됩니다. 여기다 더 학교를 낮춰서 처음에 3특에서 중대도 쓰고 막 다 쓰고 이거보다는 이 2장 남겨놓는 걸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41점인데 1530이에요. 그러면 41점이 사실 IB 성적으로는 연고대 공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는 전반적으로 SAT를 안 봐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좋을 때는 고대 공대를 메인으로 잡는 게 좋고요.
1530이 없다. 그러면 연대 공대를 가는데 약한 과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언더우드를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대 이공학 계열은 41점만 되면 어차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학과가 아닌 다음엔 다 붙을 수 있습니다. 40점이 나왔다. 40점이 나왔으면 사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40점이 연대, 고대, 성대, 한대, 중대 지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어차피 한대나 중대, 공대는 붙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대를 그냥 공대 정도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대가 어차피 이제는 계열별 모집이어서 작년처럼 막 성적이 높지는 않아요. 연대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혹은 글로벌 전형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한 장을 남겨둬야 돼요. 이 수시 한 장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39점이면 연대 언더우드 가능해요. 대신에 액티비티가 그런대로 괜찮아야 돼요. 고대는 농학 계열까지는 넣어볼 만하고요. 성대, 한대, 중대는 공대나 이학 계열 넣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점. 공부 잘했던 애들이 망치면 37점이 나와요. 이 37점에는 성대, 한대, 중대 등 지원 한 장 남겨서 놔두고요. SAT가 1550인 경우에는 고대, 농대까지. 그러니까 성대, 근데 고대, 농대가요. 예를 들어서 식품종이나 이런 건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 남은 건 나중에 마지막으로 연대 언더우드든 연대 글로컬 캠퍼스든 한번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요거 한 장은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배치를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시를 몇 장 남기고 3특을 몇 장 넣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의 액티비티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SAT를 몇 점 맞았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딱 1점을 빼면 12특이 가능하고요. 이게 후기죠. 후기에서는 1점만 빼야 돼요. 그다음에 전기는 1.5점을 빼면 성적이 바로 이 12특 학생들의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의 의대를 가려면 45점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로 간다고 할 때 여기서 1.5를 빼면 43.5가 돼요. 그러면 43이면 아슬아슬하고 44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1.5점을 빼면 전기가 되고 전기가 더 많이 뽑으니까 후기에서는 1점을 뽑아서 왜냐하면 프레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성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지금 11, 12년 할 거 없이 전부 다 미리 알고 이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배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배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세터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카톡은 다 가지고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막 처리가 되면 거기에 상담이 나오겠죠.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